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레드필. 오랜만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빈족TV의 빈족씨 모시고 이 신지혜 씨의 그 사상의 자, 그 사상의 지금 배신자 우리 오늘 신지혜 씨에서 좀 얘기를 해보죠. 12월 20 월요일 날 음, 되게 뜬금없이 이제 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음, 신재 씨를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었는데 어쨌든 대중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서울시장에서 그 사상의 대표 주자였던 신재가 윤석열 쪽으로 가 진보의 그 사상의 상징에서 윤석열의 그 하나의 캠프원이 된 거잖아요. 일반 대중들도 굉장히 놀랬던 사건이고 진보 바닥에서는 완전 충격. 저는 이걸 어쨌든 변절이라 보거든요. 되게 음. 오랜만에 그 변절의 그 하나의 또 역사를 썼구나. 저는 이분이 왜 변절을 했고 이런 게 되게 좀 이해가 되는 지점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인 질문부터 해보죠. 도대체 신지혜가 왜 변절한 걸까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성공하고 싶죠.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혹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런 이제 자기의 그 정치적인 뜻을 펼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신재 씨가 녹색당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좋게 나온 게 아니었어요. 최근에도 아니고 좀 예전 건데 신재라는 인물은 녹색당의 상징이고 굉장히 어쨌든 간에 아이덴티티가 분명했던 사람인데 나와버린 거야. 또 서울시장 후보를 나갔지만 이슈를 많이 못 끌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더 이상을 할 게 없는 거예요. 항상 같이 방송을 하던 이준석은 이제 당대표가 돼버린 거지.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됐잖아요. 전으로 좀 보면 신재 씨가 활동을 할 때도 그 신재 정도 되는 어느 정도 그 진보 정당 바닥에서 레베루가 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명. 대부분이 이제 정치를 그만두거나 뭐 그냥 이제 그 자리에서 맴돌거나 하는데 그때 당시 좀 이름이 있던 분 중에 하나가 용해인 씨라고 있었는데 그 용해인 씨가 비례정당, 비례위성정당에서 이렇게 참 끼어끼어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기본소득당의 당대표고 노동의 이미지에 맞게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애기도 낳아서 이제 뭐랄까 워킹맘 그런 거에 대한 고충도 얘기를 하고 굉장히 나름 되게 열심히 해요. 혼자 치고는. 굉장히 좀 출세의 길을 자기 이제 또래들도 많이 걷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도 어쨌든 간에 굉장히 조급했던 거 아닌가. 소정당 바닥에 보면 여러 가지 사상 뭐 노동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학생 운동인지 뭐 노동 운동인지 운동이 계속 원동력을 갖고 가기 힘든데 그 사상으로 어쨌든 자기 입지가 만들어졌지만 더 이상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그 어쨌든 간에 엄청난 이력들 그런 걸로 정치적 출세를 가려면 신보정당 바닥에서 제일 흔한 케이스가 민주당으로 가는 겁니다. 민주당은 갈 수 없죠. 그 사상에서는. 왜냐면 이제 최근에 있었던 뭐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뭐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민주당은 차마 못 가고 뭐랄까 악으로 취급되는 국민의힘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현재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여성주의에 대한 그 소구력이라고 할까? 그런 표를 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것 같고, 그러니까 정치적 선택으로 보면은 어쩌면 현명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변절을 해서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도 들어갈 거고, 이제 국회의원도 당연히 될 거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민주당보다 나은 게 뭐냐면 국민의힘은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면 한 번의 기회는 줍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번은 시켜줘요. 쉽게 말하면. 그럼 두 번은 안 민주당은 줘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주당에서 열심히 해서 잘 된 케이스가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뭐 국회의원이 됐던 장경태 선배 이런 분들도 엄청 뼈 빠지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있기는 한데 정말 정말 고생을 해야 얻는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신재 씨가 그 캠프에 들어갈 때 그 기자회견을 할 때 보면 초록색 옷을 입고 와요. 빨간색 목도리를 둘러주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약간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미장센. 그런 미장센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녹색당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녹색당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빨간 목도리를 두는 정말 그걸 노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또 저는 되게 좀 재밌게 봤습니다.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그래요? 저는 그 크리스마스라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두르는 건 줄 알았는데. 무의식에서 발현한 거 아닌가 좀 싶네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아무튼 이게 정치적인 공작이라는 게 서로 딜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럼요. 그럼 도대체 윤석열 캠프는 무슨 정신머리로 그 사상의 화신인 신지혜를 입당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전신이 될 수 있는 2030의 표를 폭파시킨 건지.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신재 영입이 되게 악이다. 독극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윤석열 후보 캠프의 지금 전략상으로 보면은 되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 전략상에서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하는 쪽인데, 왜냐면 현 윤석열 후보의 전략은 예전 보수 정당이 많이 했던 어쨌든 한 표라도 더 갖고 와야 될 전략이거든요.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쉽게 이겼지만 사실 그 전에 두 번 이긴 건 겨우겨우 정말 겨우겨우 경우의 수가 다 맞아 떨어져서 이긴 케이스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막 단일화하고 그 뭐 JP 연합, DJP 연합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걸로 했는데도 1, 2% 겨우 2, 3% 해서 겨우 이긴 거잖아요. 민주당이 대권을 먹는 게 훨씬 힘들어요. 보수당은 어쨌든 간에 이제 나이가 있으신 장년층들은 대다수가 보수당을 찍고 민주당에 있는 표들을 조금이라도 갖고 오면 이길 수 있는 선거 구도가 항상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그 젊은 층 20, 30, 40까지를 거의 다 휩쓸어야만 간당간당한 승부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가 되게 어쨌든 간에 뭐 윤석열 후보도 그러지만 20, 30에서 큰 인기가 없잖아요. 특히 20대에서 남자든 여자든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20대 남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보수화돼 있는 남자 표가 자기를 안 찍는다고 해서 이재명한테 갈 표는 적다.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표는 20대 여성 표예요. 그래서 그 사상의 어쨌든 간에 상징적인 인물인 신지 씨를 데리고 오는 게 결과적으로 이득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조수진 의원하고 싸워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물러났지만 대놓고 이준석 대표를 먹인 거죠. 신지혜가 누굽니까? 이준석이랑 거의 맨날 맞짱을 뜨던 사람인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그 조수진 의원하고의 마찰 때문에 선대위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그 신지혜 씨랑 그 영입을 하면서 불편했거든 윤석열 캠프랑. 그 사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거의 발을 뺐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희 이길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김건희 씨 논란도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보수 정당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예요. 제가 봤을 땐 홍준표 후보가 후보로 당선됐으면 예전에 그 정동영 의원이 지듯이 민주당이 질 가능성도 있어요. 윤석열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윤석열로도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는데 말도 안 듣지. 그리고 신지에 영입했지. 그러니까 이준석도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윤석열 캠프는 어쨌든 간에 한 표라도 더 끌어모아야 되니까 지금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적으로의 배경 아래에는 설명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재욱 씨는 그 선택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정치공학적으로 현명한 선택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갈라치기 하는 선거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밖에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는 어쨌든 아까 말했던 세대별 갈라치기 이런 걸 통해서 이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재 대표의 영입은 굉장히 어쨌든 간 이득이다. 그 지금 그 전략상에서는 맞는 행동이라는 거죠. 윤석열 캠프가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응. 이제 신지혜가 한 자리를 먹게 되면은 사실 이제 재욱 씨도 알다시피 이 민주당의 그 여성계라는 세력이 예. 민주화 세력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뭐 여성가족부 장관 이력을 포함해서 국회의원에도 상당히 그런 여성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앉아 있고요. 젊은 청년들한테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그 정당 하면은 이꼴 그 사상이라는 이제 인식이 많이 있는데, 그럼 만약에 신지혜 씨가 포함된 그 윤석열 캠프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윤석열 정권이 열린다면은 이제 윤석열 정권도 그 사상 정책을 그렇게 더 매운맛으로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파격적으로 가면 너무 드라마틱한 얘기지만 신재를 여가부 장관으로 쓸 수도 있다. 시작부터 그렇게 하면 뭔가 파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테지만 어쨌든 지금 586 기성 정치들 뭐 그거는 국민의힘 포함해서 전부 다 그 나이 때 이용 아마 해요. 뭐 정치가 그런 거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윤석열 후보 캠프도 어쨌든 간에 뭐 여가부 쪽에서 자리를 주고 그리고 나서 팽시킬 수도 있어요, 사실. 어차피 그게 이제 현실 정치로 완전히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신지혜 씨가 알아서 뭔가 무리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리가 되는 형식을 바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난 우리 너한테 기회를 줬어라고 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의 기회는 주겠지만 두 번은 주지 않을 겁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당에 적응해서 현진 씨처럼 자리를 잡으면 모를까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만약에 신지혜가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어떤 그런
윤석열 정권 내 어떤 여성 정책의 그런 핵심으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민주당 내 여성계라고 불릴 수 있는 그 기성 이제 강단 그 사상 있잖아요. 몽골 여성계 세력과 충돌을 일으킬까요? 아니면은 같은 아젠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야가 그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뭐 정책이나 법안 입법에 있어서 뭔가 찬성을 하고 협력을 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저는 그 질문이 딱 하시는 순간 들어온 생각이 그 레디컬이라 부르겠습니다. 네. 레디컬들이 다 들어올 겁니다. 사상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이나 그런 기성 뭐 여가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진짜 급진적인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 딴에는 진짜 레디컬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현실 정치에 못 들어와요. 음, 왜냐면 자기도 알아. 인디 음악도 어느 정도 대중성을 갖추고 있어야 팔리는 것처럼 마이너의 마이너인 걸 알거든요. 근데 신지혜 씨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역업에서 한 자리를 한다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거 못해요. 국민의힘하고는. 물론 몇 명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쪽 사람들하고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힘들고 근데 이제 완전히 그런 밖에서 있던 그런 야생마 같은 레디컬들이 다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멸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써야 돼요. 신지혜 씨는. 이제 신지혜 씨가 정말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사람들을 요직에 앉힐 거고 굉장히 좀 그게 진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제가 봤을 때는. 사고를 칠 거고 그렇게 해서 자멸할 거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신지혜 씨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한마디씩 합시다. 2018년도 그때 이제 신지혜 씨가 그 포스터 약간 그 째려본 듯한 그 포스터 굉장히 눈길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신지혜 씨 차량이 막 오고 그랬거든요. 그때 저는 뭐 신지혜 씨 사상에 크게 동의를 하진 않지만 신지혜 씨 포스터가 찍히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흔한 행동이다. 그 사람이 싫으면 물론 이렇게 비판 댓글도 쓸 수 있고 뭐 반대 운동도 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스터 찍는 건 진짜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어쨌든 리스펙이 되게 있던 분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간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방송 나오셔서 또 자기의 그런 뭐라고 할까 방송적인 성공 이런 걸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녹색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드니까. 그리고 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기여하고 자기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텐데 결국에는 변절을 하셨고 김문수 전 지사가 운동권에서 거의 대부였거든요. 거의 상징적인 존재였고 엄청난 사람이었대요. 근데 나중에 한나라당으로 가죠. 물론 출세를 합니다. 뭐 경기도지사도 하고 뭐 지금은 조금 뭐 태극기 부대 같은 거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파 정당의 리더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좌극과 극자와 극우가 통한다. 사례를 또 증명해 주신 것 같고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몇 개월 후에는 우리 모르니까. 본인이 어쨌든 그 사상을 뭔가 더 발전시키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한 거일 테니 뭐 쉽지는 않겠지만 역사가 어떻게 당신을 기억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배신자의 한 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을까. 뭐, 뭐 건승하십시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어차피 잘 안 될 거지만.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설사 정치적으로 엄청 성공을 해도 김문수 의원처럼 될 거예요. 그렇게 끝이 안 좋을 겁니다.